인데요. 전문가님? 네. 제 오늘 한 줄 키워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다들 기대하셨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FOMC 끝나면 어떻게 보면 큰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저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장이 그렇게 큰 상승, 4%대, 나스닥이 4%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약간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상승 탄력이 없는 걸 보고 약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약간 이래도 어떻게 보면은, 오후장에 갑자기 들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내일장, 애플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발표하고 다시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켜보는 게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분위기는 한번 돌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FOMC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드린다면, 금리는 0.75% 인상을 하고, 그리고 양적 긴축 금요도 월 475달러,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약간 여기서 불안 요소를 좀 나왔어요. 9월에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약간 이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9월 이후로 추가적인 큰 폭의 인상은 없을 거다라는 것도 약간 힌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9월달 이후로부터는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가 더 적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우려로 하는 걸 인정을 했다. 약간 이런 부분을 인정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물가 상승이 변동성이 적은 상품 가격에도 미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다라고 FOMC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제일 관심거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FOMC 이후로 상승을 예측해가지고 어제 매수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현금 비중을 보유했던 분들한테는 그나마 그래도 급등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FOMC 이후로 약간의 큰 하락세를 더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어느 정도 매수나 이런 부분이 더 하기가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래도 상승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많다.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전체적으로 쏠려가지고 생각보다 매수할 종목은 별로 안 보인다라고 저는 좀 느껴요. 그런 장세가 연출됐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좀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수급이 어떤 특정 섹터나 특정 테마로 갔을 텐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전체적인 수급이 퍼지는 부분이 나와가지고 약간 재미없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슬슬 진정한 하반기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짤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이 됐고, 9월달 이후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어떤 종목을 선점해야 되냐, 약간 이런 부분이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미국의 달러 강세로 인한 수혜주를 이제는 슬슬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앵커님도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거, 미국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수를 봤을 때 코스피는 2000 초반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들한테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저는 약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어떤 섹터를 좋아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서서히 매력을 느낄 타이밍이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달러도 오를 만큼 올랐다. 약간 그 달러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적인 회사에 투자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적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섹터, 어떻게 보면은 엔터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게임 쪽도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섹터는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소나기, 강한 햇볕,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오늘 장이 어떤 쪽에 영향을 받을까, 어떤 분위기를 보일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정우 전문가가 소나기보다 강한 햇볕이 더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오늘 이런 제한적인, 사실은 좀 싱거운 이런 흐름이 그래도 강한 햇볕보다는 낫다는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우리 채팅창에서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블루 실장님께서 정말 한국 주식 할 맛이 안 난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정말 소문난 잔치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 채팅창에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서머랠리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7월 초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서머랠리가 눈치 보기가 심한 그런 서머랠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유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정우 전문가님.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이후에 더 좋은 장이 온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9월 이후를 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너무 멀리 가면은 또 재미없는데 추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추석 전에는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약세가 좀 많이 나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로 약간 상승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서머랠리 그러는데 저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그냥 뭐 특정 센터는 오르겠지 여름에 특정 센터는 오르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진 않고 저는 약간 추석 이후로 본격적인 게임은 그때가 더 재밌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달러 환산 기준 코스피 지수 2000선 이하라고 합니다. 네, 제가 들은 자료에 따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지수대인데 제가 이거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아직 그 지수대를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파악이 되면 제가 뭐 강한 녀석들에게 뿌리던지 해서 자료로 보여주시도록 하게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정호 전문가, 외국인의 기환은 9월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외국인들의 기한은 언제든지 소리 소문 없이 오겠죠. 우리가 이제 알 때쯤이면 이제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매집을 한 후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지 모르게 슬슬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내수에서만 노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적으로 탄탄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제3의 눈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